요거를 캡처를 꼭 해두세요. 캡처를 해두고 지금 당장 내 대시보드로 돌아가서 나의 전환당 비용은 지금 괜찮은 수준인지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대표님들이 해야 돼요. 이거는 광고 대행사가 안 해줍니다. 자, 오늘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의 주제는 대표님, 광고비 잘 사용하고 계세요? 광고 데이터 분석 실전 편입니다. 광고라고 하면요, 대표님들 되게 많습니다. 그죠? 쇼핑 검색 광고부터 GFA, 메타 광고, 버티컬 커머스 광고 굉장히 많이 돌리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 광고가 잘 되고 있는지 확신이 드시나요? 솔직히 잘 모르겠어. 이게 잘 되고 있는 건지, 로아스가 무슨 말인지, 클릭률이 어떤 건지 이런 것들을 잘 모르겠어 하시는 대표님들, 오늘은 여러 가지 광고 플랫폼들을 세팅하는 방법 이라기보다는 그 광고 데이터들을 제대로 분석하고 그걸로부터 전략을 만들어내는 방법, 그리고 판단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한번 배워볼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데이터 분석이 왜 필요한가? 저는 크게 이 두 가지 이유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힌트를 얻을 수 있다. 광고를 돌리게 되면은 대시보드에 데이터가 찍히게 됩니다. 그럼 이 데이터로부터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힌트가 뭔지를 제가 뒤에서 말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고 혹은 스탑. 이 광고를 계속 가야 할지 아니면 이제 꺼야 할지 또는 최소 입찰가로 바꿔야 될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명확한 기준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 분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데이터를 만약에 볼 줄 모르면 어떻게 되냐 하면은 광고는 계속 진행하고 있지만은 이게 맞는 방향인가 계속 고민만 하게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최악의 경우에는 내가 판매는 많이 일으켰지만은 실제로 순수익을 보니까 손해가 나는 경우가 생기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힌트부터 한번 가볼게요. 데이터가 주는 힌트란 뭘까? 여기에 여러 가지 대시보드의 데이터들이 있어요. 그 데이터들 중에서 대표님들께서는 딱 두 가지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제일 먼저 힌트를 얻으셔야 되는 포인트는 어디냐면 여기 클릭률과 전환율입니다. 내가 다른 거 아무것도 모르겠어. 뭐 노출량이든 CPC든 이런 거 잘 모르겠어. 그러면은 대표님들 오늘 강의 이후부터는 클릭률과 전환율 이 두 가지만 한번 내 대시보드로 들어가서 체크를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클릭률은 뭐예요? 쉽게 설명드리면은 노출된 것 대비해서 클릭을 받은 그 횟수를 말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전환율은요, 들어온 사람 대비해서 구매한 전환율이죠.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힌트로 사용할 건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클릭률이 낮다면 어디에 문제가 있는 걸까요? 여기서 좀 더 들어가서 클릭률이 먼저 낮다는 게 어떤 건지 기준을 딱 정해놓고 가야 되겠죠. 제가 강의에서 말씀드릴 기준은 0.7% 기준으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클릭률이 낮다는 거는 이 0.7%보다 클릭률이 안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요 대표님들, 제가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이 클릭률이 낮다는 것은 어디에 문제가 있는 것일까요? 보통은 이렇게 아마 대답하실 것 같아요. 썸네일에 문제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실 것 같은데, 저는 대표님들께 조금 더 확장해서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썸네일에 더해서 어디에 문제가 있냐면 크게 보면은 이 사진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사진. 그러니까 쇼핑 검색 광고 기준으로요. 물론 이제 배너 광고도 마찬가지로 사진이 들어가긴 하잖아요. 그죠? 더 들어가서 아까 누가 가격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맞습니다. 우리가 겉에서 상품을 딱 보면은 가장 먼저 보이는 게 썸네일하고 가격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가격에도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가격은 뭐랑 연관이 있는 거예요? 상품 소싱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또 하나 더, 이 상품 소싱과 연관돼서 그 제품의 디자인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대시보드를 체크했을 때 클릭률이 0.7%가 안 된다면은 썸네일이 문제네 라고 단편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좀 더 확장해서 사진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 또는 가격대를 잘 설정하고 있는 것일까? 내가 지금 들고 오는 상품들이 디자인이 이 시장에 맞는 디자인일까? 이 세 가지를 입체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힌트를 잡고 이 세 가지를 하나씩 개선해 나가면은 클릭률을 올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목표 클릭률이 몇 %냐? 저는 1%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물론 클릭률이 엄청나게 높으면 좋겠지만은 목표를 1%로 잡고요, 기준을 0.7%로 잡고 한번 가보자는 겁니다. 그러면은 전환율이 낮다면은 어디가 문제일까요? 전환율이 낮다면은 더 들어가야 돼요. 보통은 전환율이 낮으면 어디에 문제가 있어요? 라고 제가 대표님께 여쭤보면은 상세 페이지라고 말씀을 많이 해주십니다. 이렇게 상세 페이지라고 하면은 되게 두루뭉실하잖아요, 대표님들. 내가 어떤 전략이나 다음 스텝, 넥스트 스텝을 세울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더 들어가서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봐주셔야 됩니다.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그거를 부분별로 한번 떼어보자는 겁니다. 일단은 상세 페이지, 의류 쇼핑몰은 상세 페이지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 처음에 뭐 후킹 포인트 나올 수도 있지만은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은 결국에는 피팅 컷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럼 피팅 컷을 조금 더 큰 개념으로 설명드리면은 사진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사진이 되어 있고 더 들어가면은 앞단에 이제 설득 요소들, 이런 것들도 내가 잘 안 되어 있으면은 전환율이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클릭률이 낮았던 원인과 마찬가지로 포함되는 가격이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환율이 낮다는 것도 그냥 내가
상세 페이지가 문제야 라고 해버리면 그 다음 스텝이 바로 떠오르지 않기 때문에 사진과 설득 요소와 가격과 디자인 이런 것들을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더 나아가서 어디까지 체크를 좀 해주시냐면 내 쇼핑몰이 지금 브랜딩이 좀 잘 되어 있는지도 같이 체크를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진과 설득 요소와 가격, 디자인 이렇게 부분별로 떼어내서 봐야 어떤 부분을 수정 개선해야 되는지 명확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처음에 하면은 아마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거를 한 번에 다 바꿔보시지 마시고 요거를 하나씩 바꿔보세요. 이 사진을 지금 내가 실내 촬영을 하고 있는데 빛이 인조광이라면 자연광으로 한번 바꿔보시고, 그 다음에 배경이 너무 허전하다면 그 배경을 하나씩 채워보시고, 이런 식으로 스텝 바이 스텝으로 나가시면은 훨씬 더 전략을 세우시는데 좀 더 효과적일 겁니다. 그러고 나서 데이터 분석이 필요한 이유 두 번째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 또는 스탑, 명확한 판단 기준을 잡을 수 있어서 우리가 데이터 분석을 해야 된다는 건데요. 자, 요거는 이제 손실 최소화라고도 표현할 수도 있죠. 자, 우리 광고라고 하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고 했습니다. 자, 검색 광고, 우리 네이버의 쇼핑 검색 광고라든지 아니면은 파워링크 광고라든지 이런 광고들은 전환당 비용이라는 지표를 활용해가지고 고를 할지 스탑을 할지 판단하면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배너 광고랑 CPM, 버티컬 커머스 광고 있죠? 지그재그라든지 에이블리라든지 하이버라든지 이런 광고들은 전환당 비용이 안 나와 있어요. 그리고 DA에는 크게 이제 GFA랑 메타 광고가 있는데, GFA 같은 경우에는 전환당 비용이 나와 있긴 한데 문제가 뭐냐면 장바구니에 담는 것도 전환으로 치기 때문에 전환당 비용이 실제보다 너무 낮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데이터에 대해서 신뢰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메타 광고는 이제 전환당 비용이 나오긴 하는데 GFA랑 한 번에 보려면은 GFA는 믿을 만한 데이터가 아니고 메타는 또 믿을 만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거를 두 개가 이제 연동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DA랑 CPM 광고 같은 경우는 엔드 로아스를 활용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개념을 처음 들으시면은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이거를 좀 부분적으로 해부해서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환당 비용부터 한번 가볼게요. 요거는 멤버십 영상에서 공개를 했었기 때문에 계속 적용하고 계신 대표님들은 아마 좀 익숙하실 겁니다. 보면은 처음에 쇼핑 검색 광고하러 이렇게 딱 집행하러 들어가 보면은 데이터가 되게 축소돼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데이터가 안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측에 보시면은 사용자 설정 뭐 이런 게 있는데 거기서 전환당 비용을 체크를 하시면은 지표가 보입니다. 요게 무슨 말이냐? 쉽게 말해서 전환 한 개를 만들기 위해서 사용한 비용이에요. 그럼 좀 더 쉽게 말해서 한 개를 판매할 때 사용한 광고비가 전환당 비용이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가 고랑 스탑을 판단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기준이 되는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예시를 제가 가지고 왔어요. 전환당 비용을 보면은 고 할지 스탑 할지 기준이 된다는 건 아는데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모르는 대표님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구체적인 예시로 좀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가 예를 들어서 A라는 팬츠 제품이 있어요. 그 A라는 팬츠 제품이 도매가가 12,000원이야. 그럼 이거를 이제 판매가를 29,800원으로 하고 팔았을 때 원가율이 몇 퍼센트냐? 40%입니다. 자, 여기서 원가율 계산하는 방법을 모르는 대표님들이 계실 수도 있기 때문에 쉽게 설명 빠르게 드리면은 도매가 나누기 판매가 곱하기 100입니다. 부가세를 구해보면은 이거는 판매가의 10%로 바로 계산을 하고요. 그리고 수수료 한번 보면은 스마트 스토어가 원래 6%로 계산을 합니다. 그죠? 그런데 광고를 공격적으로 하시는 대표님들은 다 아실 텐데 광고로 하나가 판매가 되게 되면은 결제 수수료만 빠집니다. 그게 한 3% 정도 됩니다. 원래는 검색 유입으로 빠지게 되면은 결제 수수료에 더해서 뭐 연동 수수료 이래가지고 3%가 더 붙게 되는데요. 광고로 판매됐을 때는 3%로 계산해 주시면 되고요. 판매 관리비는 1%, 5%, 5%로 이렇게 한번 잡아서 편의상 이렇게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판관비랑 인건비랑 택배비는 대표님들의 경우에는 좀 달라질 수 있으니까 계산을 확실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예시로는 제가 1%, 5%, 5%라고 하고 계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전환당 비용을 구할 때 핵심은 뭐냐면 여기까지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보면은 마진을 계산할 때 우리가 총 7가지 항목을 적용을 하는데 그 7가지 항목을 적용하기 전에 광고비를 빼고 여기 도매가부터 택배비까지 먼저 계산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다 더해보면은 광고비를 제외한 총합이 64%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계산할 때 100에서 64를 빼면은 36%가 나와요. 이 36%가 뭐냐면 광고비를 제외하고 하나의 제품이 판매됐을 때의 마진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순수익이랑 좀 달라요. 마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마진, 이 36%잖아요. 이거를 판매가 29,800원에다가 0.36을 더하면 1,728원이라는 수치가 나와요. 이게 우리가 최소 전환당 비용이라고 불리는 기준이 되는 겁니다. 요렇게 구하셔야 돼요. 그러면 내가 이 A라는 제품을 검색 광고를 돌리면 전환당 비용을 볼 때 어떻게 보냐? 1,728원보다 싼지 비싼지를 보면 돼요. 만약에 이 A라는 캠페인이 전환당 비용이 12,728원이야. 근데 최소 전환당 비용이 1,728원이잖아요. 그러면은 대시보드에 찍힌 금액이 어때요? 더 비싸죠. 그죠? 그럼 비싸단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광고비를 원래 우리가 정해놓은 기준치보다 더 많이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검색 광고 A라는 캠페인을 최소 입찰가로 바꿔주셔야 되는데 그 최소 입찰가를 제가 70원이라고 말씀드렸죠. 70원으로 바꿔서 거의 노출을 없애주셔야 내가 더 이상 손해가 안 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우리 쇼핑
쇼핑몰 한 지 얼마 안 된 대표님들 같은 경우는 내가 광고비를 얼마 썼는데 이게 전환당 비용이랑 비교를 해야 되는데 비교를 안 하고 계속해서 노출을 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손해가 계속 나고 있는 거니까 이렇게 전환당 비용을 구해가지고 한번 계산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제 쇼핑 검색 광고 캠페인을 들고 와봤는데 여기서 전환당 비용을 차례대로 쭉 리스트업 한 다음에 매일마다 어떤 걸 하냐면 이 전환당 비용이 내가 정한 해당 제품의 전환당 비용이랑 비교했을 때 높은지 아니면 낮은지 이런 거를 비교해서 낮은 게 있다면 계속 유지를 하고요. 높은 게 있다면 최소 입찰가로 바꾸는 그런 작업들을 매일마다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대시보드에서 전환당 비용을 딱 정렬해서 봤을 때 전체 데이터에서 효율이 좋은 것과 나쁜 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게 바로 전환당 비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환당 비용을 확실하게 이해하는 게 여기 2-1페이지 요거를 캡처를 꼭 해두세요. 캡처를 해두고 지금 당장 내 대시보드로 돌아가서 나의 전환당 비용은 지금 괜찮은 수준인지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대표님들이 해야 돼요. 이거는 광고 대행사가 안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2번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배너 광고랑 CPM 광고인데 요거는 별표 칠게요. 요거는 왜 별표 치냐면 쇼핑 검색 광고까지는요 대표님들이 한 3번 4번 제 영상을 보시면은 어느 정도는 감이 잡혀요. 그런데 배너 광고랑 버티컬 커머스 광고는 잘 모르겠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전환당 비용 데이터를 CPM 광고는 아까 안 준다라고 말씀드렸죠. 거기 없어요 대시보드에. 그리고 DA 중에서 GFA 같은 경우는 장바구니 값이 섞여 있어서 전환당 비용으로 이렇게 뭔가를 측정하기에는 신뢰도가 너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DA랑 CPM 광고는 로아스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어렵다는 겁니다. 로아스로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여기서 우선 로아스가 뭔지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광고 수익률이라는 개념입니다. 요거는 이제 공식이 매출액 나누기 광고비 곱하기 100인데 말 그대로 이겁니다. 내가 광고비 10,000원 썼을 때 매출이 얼마 나왔는지 이런 것들을 퍼센테이지로 나타내는 걸 얘기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어떤 A라는 제품의 로아스가 328%가 나왔어요. 그럼 이 로아스가 높은 건가요? 낮은 건가요? 라고 했을 때 사실은 저도 몰라요. 왜냐면 제품마다 마진 구조가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렵기도 하고 그리고 플랫폼마다도 수수료가 다르기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어렵다는 거예요. 그거를 아주 쉽게 딱 정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엔드로아스예요. 엔드로아스만 아시면은 사실 로아스가 내가 뭔지 몰라도 엔드로아스만 이해하고 구할 수 있으면은 CPM 광고, DA 광고에서도 손해를 안 보고 물론 이제 볼 수는 있겠지만 최소화하면서 광고를 집행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한번 가볼게요. 이 엔드로아스를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은 손익분기 로아스라고 해요. 그냥 쉽게 말하면 손익분기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손익분기점이 뭐예요? 일정 기준을 넘어가면 손해고 거기 밑으로 오면은 이득이다 이거잖아요. 그죠? 그 기준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기준에 대한 공식이 인터넷에 검색해 보시면은 판매가 나누기 마진 곱하기 100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질문, 또 우리를 어렵게 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마진이란 놈이 뭔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마진이란 놈을 해석을 잘 해야 엔드로아스를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걸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이 마진이라는 애를 확실하게 이해를 하고 엔드로아스를 구할 수 있으면은 대시보드에 찍힌 로아스와 비교해서 온오프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A라는 제품이 로아스가 328%라고 했는데 그게 높고 낮은지는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면 제품마다 마진 구조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했죠. 그래서 결국에는 A라는 애의 엔드로아스가 300%면은 328%가 높은 거고요. 사실 이 A라는 애의 엔드로아스가 528%면은 328%는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진에 대해서 설명을 지금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드로아스를 구하는 과정을 바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아까 우리 예시가 A라는 제품이었죠. A라는 제품이 도매가가 12,000원이었어요. 요거를 39,800원에 팔았어요. 그거를 이제 CPM 광고, 그러니까 하이버에서 온오프 해가지고 켜는 노출을 대비해서 광고가 빠지는 그 광고로 판매가 일어났다고 한번 가정해볼게요. 그러면은 원가율이 아까 40%였고 부가세가 10%였고요. 하이버에서 판매되었을 경우는 수수료가 20%입니다. 그리고 아까 판관비랑 임금비랑 택배비는 1,5로 한번 고정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지금 이해하려고 하는 게 뭐냐 하면은 엔드로아스 공식 중에 판매가 나누기 마진 곱하기 100이었는데 거기서 마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마진을 구할 때는 여기까지 똑같이 계산해야 됩니다. 아까 이거 어디서 봤어요? 전환당 비용 구할 때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까지 제외하고 얘의 총합을 구해보면은 광고비 제외하고 총합이 81%가 나오거든요. 이거를 100에서 빼면요 19%가 나옵니다. 그럼 이 19%가 뭐냐면 A라는 제품이 하이버에서 광고 없이 팔렸을 때의 마진인 거예요. 엔드로아스 마진을 구할 때는 이 마진으로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마진이 이제 19%인데 이게 계산해보면은 29,800원 곱하기 0.19를 하면 5,662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엔드로아스에다가 공식에다가 대입해서 구해보면 되는 겁니다. 한번 구해볼게요. 29,800원에 5,662원 곱하기 100을 하면은 526%가 나옵니다. 이 A라는 제품은 하이버에서 하나 팔렸을 때 엔드
엔드로와스가 526%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 대시보드를 들어가서 봤더니 로와스가 뭐 예를 들어서 400%야.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손해가 나고 있으니까 꺼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 엔드로와스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내가 ON을 할지 오프를 할지 딱 정해줄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대표님들이 헷갈리게 하는 게 뭐냐면 플랫폼별로 따로 엔드로와스를 구해놔야 된다는 게 조금 어렵게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우리 여기 수수료 파트 있죠? 이 수수료 파트를 계산할 때 네이버에서는 광고로 판매됐을 때 수수료가 3% 든다고 했잖아요. 근데 하이버에서는 또 20%로 구해놨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게 조금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추천드리는 방법이 마진을 구성하는 항목이 원래는 이제 총 7가지인데 전환당 비용이랑 엔드로와스를 구할 때는 이 광고비를 제외하고 이렇게 6가지였잖아요. 이거를 챗 GPT한테 학습시키세요. 너는 앞으로 순수익 계산기야 라고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순수익을 계산할 때는 원가율, 부가세, 수수료, 판관비, 인건비, 택배비, 광고비가 빠질 건데 엔드로와스랑 최소 전환당 비용을 구할 때는 광고비를 빼고 마진을 계산해서 알려줘 라고 하고 그 다음에 로와스랑 엔드로와스 공식을 학습시켜 놓으면요. 그때마다 챗 GPT한테 물어보면서 진행을 하면 됩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결국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플랫폼별로 조금 헷갈리지만은 구해놔야 된다. 왜냐면 플랫폼별로 수수료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하이버에서 하나 팔렸을 때는 526%예요. 그런데 GFA, 네이버랑 메타, 인스타그램 자사몰로 팔렸을 때는 엔드로와스가 277%예요. 이거를 따로 구해놓고 있어야 온오프 할 때 그걸 판단 기준으로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어때요? 차이가 실제로 많이 나죠? 하이버나 에이블리에서는 526%고요. 그 다음에 GFA랑 메타 광고에서는 277%입니다. 이거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초보 대표님들은 에이블리랑 하이버에서 로와스가 400% 나네? 와, 나 좀 광고 잘하는 듯? 이렇게 하면은 망한다는 거예요. 왜? 얘의 엔드로와스가 526%이기 때문에 거기 지금 미달하고 있잖아요. 이거 빨리 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 개념을 가지고 실전으로 한번 적용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 4910의 CPM 광고 캠페인 대시보드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로와스가 나와 있죠. 그리고 A라는 제품의 로와스가 지금 1500%고요. B라는 제품의 로와스가 1576%고요. 이렇게 다 나와 있잖아요. 그죠? 이걸 보고 해당 제품들의 엔드 로와스를 계산해서 만약에 A라는 제품의 엔드 로와스가 뭐 728%야. 그러면 728%보다 1500%가 높아 낮아? 높아? 유지해. 얘의 엔드 로와스가 600%야. 그럼 600%보다 1500%가 높아 낮아? 높아요? 유지해.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거를 어떤 식으로도 지금 계산하고 있냐면 이 전체 제품의 원가율이나 이런 것들도 일정하게 세팅을 하잖아요. 그러면 엔드 로와스도 얼추 비슷하게 세팅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이거를 제품 하나하나 각각 구하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냥 에이블리나 하이버 같은 경우는 버티컬 커머스 같은 경우는 엔드 로와스를 그냥 1000%를 잡았어요. 그냥 쉽게 생각해서 10배인 거예요. 내가 광고비 149만원 썼어요. 근데 매출 1400만원 안 나왔어? 그럼 끄는 거예요. 70만원 썼어요. 근데 매출 1100만원이야? 700만원 이상이야? 그럼 유지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제품별로 일일이 다 안 구해도 어느 정도는 커버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만 이 방식은 대표님들 지금 바로 적용은 못하고요. 1년 한 바퀴를 돌면서 내가 원가율도 일정하게 세팅하고 엔드 로와스도 일정하게 설계를 해놓으면은 평균의 엔드 로와스를 딱 구해서 내가 한 1000% 정도로 잡으면은 손해가 안 나겠다는 게 확신이 쓰거든요. 그러면 그것대로 그 기준을 맞춰가지고 계산을 하면 되고요. 지금 2번 캠페인 보면은 23만 5천 써가지고 매출이 163만 났고 로와스가 693%잖아요. 그러니까 로와스가 지금 1000% 안 되잖아요. 이런 애들만 들어가서 얘의 엔드 로와스랑 비교를 해주시면 됩니다. 나머지 너무 낮다. 예를 들어서 막 500% 아래다. 이런 애들은 그냥 보지도 말고 그냥 꺼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요. 그 어렵다는 에이블리나 하이버에서도 이득을 보면서 광고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엔드 로와스예요. 대표님들 아시겠죠? 하이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보면은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광고비가 100만원 썼어요. 그럼 거래액이 1000만원 이상 나왔어? 유지하는 거예요. 288만원 썼어요. 거래액이 2800만원 이상이야? 그럼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가면 사실은 살아남는 애들이 많이 없을 거거든요. 이게 핵심인데 결국에는요 대표님들 버티컬 커머스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제품들로 테스트하고 살아남은 애들, 하이버 같은 경우는 지금 몇 개 살아남았어요? 4개밖에 없어요. 이 4개만 가지고 그 시즌을 이겨내는 겁니다. 에이블리도 마찬가지고요. 지그재그도 마찬가지예요. CPM 광고는 이거 말고는 없어요. 그럼 결국에 살아남는 애들의 특징이 뭐냐?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다음 상품에 적용하고 디벨롭하고 이런 식으로 가야 쇼핑몰이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뭐다? CPM 광고가 쉬운 이유는 상품을 최대한 테스트하고 결국엔 살아남는 애들만 살려두면 끝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GFA로 한번 가볼게요. GFA는 아까 전환당 비용이 어때요? 나온다라고 했어요. 나오는데 문제가 뭐였다? 이 전환에는 구매만 있는 게 아니라 장바구니도 포함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데이터가 신뢰할 만한 데이터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엔드 로와스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제 문제가 뭐냐 또 GFA를 처음 회원가입하고 딱 세팅을 하면은 지표에 광고 수익률이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대표님께서 설정해 주셔야 됩니다. 어떤 걸 설정하셔야 되면 이거 구매 완료 광고 수익률 이거를 설정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또 헷갈리는 게 뭐냐면 총 광고 수익률이라는 애가 있거든요. 얘는 필요 없는 건 아닌데 보조 지표로서 활용을 해야 되는 거고요. 엔드 로와스랑 판단을 할
계산할 때는 구매 완료 광고 수익률이랑 비교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 필기 꼭 해주세요. 총 광고 수익률은 왜 보조지표로 활용해야 되냐면 여기에 구매랑 장바구니가 모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은 지금 GFA를 돌리고 계신 대표님들은 빨리 대시보드로 가셔서요, 열 설정에서 구매 완료 광고 수익률을 체크해서 한번 지표를 분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보면은 구매 완료 광고 수익률이 여기 있죠. 자, 이게 이제 A라는 캠페인이고 이게 B라는 캠페인이고 C라는 캠페인, D라는 캠페인, E라는 캠페인이잖아요. 자, 이렇게 실전에 딱 들어갔을 때 구매 완료 광고 수익률이 414%예요. 그러면 이 A라는 제품, 아까 판매가 나누기 마진 곱하기 100을 했을 때의 그 엔드로와스가 몇인지 계산을 하시고요. 그게 414%보다 낮다면은 이 캠페인은 계속해서 유지를 해도 된다는 겁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고 368%보다 낮다면은 유지를 하고요. 389%보다 높아? 그러면은 끄고요. 낮아? 그러면 유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요, 대표님들. 판매가랑 원가를 알맞게 잘 세팅을 하시면은 어느 정도 평균적인 엔드로와스를 구하실 수 있을 거고요. 보면은 총 비용 6,300만원 써가지고 여기 총 전환 매출액은 마찬가지로 총이 붙은 애들은 이제 장바구니랑 구매가 같이 섞여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 지표들이요, 장바구니랑 구매가 섞여 있다고 해서 필요 없는 게 아니다라고 했어요. 그 왜 그러냐면 6,300만원 썼는데 실질적으로 바로 구매로 꽂힌 거는 2억 3천인데 총 전환 매출액은 7억 8천이잖아요. 그러면 7억 8천에서 2억 3천을 빼면은 한 4, 5억 가량이 장바구니로 되어 있다는 정보를 캐치를 한 거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장바구니에 담은 사람들을 광고 그룹으로 세팅해서 리타게팅을 돌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없으면 또 안 됩니다. 필요하긴 해요. 그런 식으로 이제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캠페인들은 리타게팅 광고를 무조건적으로 돌려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이거는 이제 실전 돌려본 사람만 알 수 있는 팁을 좀 드리면은, 실질적으로 지금 GFA의 대시보드에서 나타난 구매 완료 광고 수익률은 실제로 계산해 보시면은 좀 더 과소평가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는 이제 DA 배너 광고잖아요. 그 배너를 딱 누르고 들어왔을 때 바로 구매가 찍혀야 이게 찍힌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장바구니에 넣었다가 구매를 할 수도 있고요, 등등등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조금 더 확실하게 계산하려면은 그날 사용한 GFA 광고비랑 그날 일어난 매출액이랑 비교해 보시면은 좀 더 높게 나올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내가 구매 완료 광고 수익률이 너무 낮게 나왔어, 그러니까 엔드로와스랑 거의 근처까지 나왔어, 그러면은 그거를 판단할 때는 광고비랑 매출이랑 비교해서 매출액이 엔드로와스보다 더 크다면은 이거는 유지할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도 왜 그렇다고 했어요? 쇼핑 검색 광고랑 다르게 DA는요, 머신러닝 개념이 있기 때문에 학습하면서 점점 효율이 개선된다고 했죠, 그죠? 그래서 엔드로와스랑 이제 구매 완료 광고 수익률이랑 거의 좀 비슷비슷하다면은 켜놓을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그거까지 추가로 좀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메타 광고 한번 들어가 볼게요. 메타 광고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가면은 구매 로아스가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열 판매 클릭하셔가지고 여기에 구매라고 검색하시면은 구매 로아스 광고비 지출 대비 수익률이라고 하는데, 이거 합계를 클릭을 해주셔야 보이고요. 보면은 해당 캠페인들마다 로아스가 찍히게 됩니다. 요것도 마찬가지로 제품별로 엔드 로아스를 구하셔가지고 로아스랑 비교해서 하시면 되고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애초에 광고 세팅을 할 때 엔드 로아스를 캠페인 이름에다가 넣어가지고 그냥 그 캠페인 이름과 로아스를 비교해가지고 온오프를 바로 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들으셨는데 좀 어떠신가요, 대표님들? 어렵나요? 그래도 한번 해볼만 하죠. 이제 우리가 데이터 분석 방법들을 한번 쫙 배워봤는데 이것들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SA 검색 광고 같은 경우는 아까 지표를 어떤 거 활용한다고 했죠? 전환당 비용 지표를 활용한다고 했죠? 전환당 비용이랑 비교했을 때 그 캠페인이 이득을 보고 있다고 하면은 어떤 거를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아니에요. 이제 막 시작한 대표님들은 효율이 잘 나면은 SA 광고인데도 불구하고 뭔가를 하려고 하시거든요. 근데 오히려 뭔가를 하려고 하면은 로아스가 다시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SA는요, 유지가 핵심이에요. 우리의 목표는 뭐냐면 전환당 비용이랑 비교했을 때 이득을 내고 있는 캠페인들을 많이 남겨두는 거예요. 많이 남겨둬서 그런 캠페인들에만 광고비를 쓰는 게 검색 광고의 핵심 목표입니다. 버티컬 광고는 사실은 뭐 할 게 없습니다. 엔드로아스랑 비교를 해서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유지가 핵심입니다. 결국에는 한 시즌에 엔드로아스보다 더 높은 로아스를 기록하는 제품들을 찾아내는 게 관건이거든요. 그거를 찾아내는 과정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DA, GFA랑 메타 광고 같은 경우는 엔드로아스랑 비교를 했을 때 이득을 내고 있는 캠페인이라면은 증액을 할 수 있습니다. 요거가 좀 되게 중요한데, 매출이 터지는 원리가 이런 거예요. A라는 캠페인을 봤어. 근데 이 A라는 캠페인이 엔드로아스랑 비교를 했을 때 그거를 넘기고 있어. 그러면 1예산을 증액한다든지 아니면 CPC를 증액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노출량을 좀 더 늘릴 수 있으면서 효율도 유지가 되면은 볼륨이 그만큼 늘어나면서 매출이 터지는 그런 구조거든요. DA 같은 경우에는 타이밍을 잘 보시고 타이밍
타이밍에 맞게 증액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더해서 효율이 좋은 캠페인은 무조건적으로 소재 확장을 해야 됩니다. 내가 A라는 제품 코듀로이 팬츠를 팔았는데 그게 판매할 때 그 광고 배너가 터진 거예요. 그 배너가 예를 들어서 카키랑 블랙 조합이라면은 뭐 다른 컬러로 바꿔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겠고요. 착용 컷이 소재라면은 그거를 눕기 컷으로만 한번 배너를 만들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고요. 여러 가지로 소재를 확장해서 소재를 늘려줘야 된다는 것도 하나의 포인트입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겠습니다. 광고 데이터 분석이 필요한 이유가 뭐였어요? 두 가지가 있었죠. 힌트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어떤 힌트를 얻을 수 있었냐면 클릭률이랑 전환율, 이걸로부터 우리가 어떤 문제인지를 캐치하고 그 문제점들을 나열한 다음에 전략을 세울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분석을 할 때 얻을 수 있었던 데이터들, 로아스라든지 전환당 비용이라든지 얘를 가지고 우리가 광고를 계속 할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환당 비용이랑 엔드로아스 구하는 방법은 마진, 여기서 말하는 이 마진이라는 것이 어떤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한번 계산해 보시고요. 데이터 분석 후에 광고 형태에 맞게 증액을 하든 유지를 하든 해서 매출을 유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